네, 모대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은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기출문제 풀이 시리즈 한번 또 6번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은 통일신라시대 연표이다. 가에서 마 시기의 상황 중 옳게 설명한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배점이 3점이네요. 자, 요것은 신라의 그 시기별 정세를 갖다가 이제 푸는 문제인데, 연도 문제는 상당히 그 좀 어렵죠. 왜냐면 다 일일이 다 다 외워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자, 일단은 676년부터 935년까지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676년 그러면 이제 삼국 통일을 한 이제 그 해죠. 그리고 935년 그는 신라가 멸망을 하는 그 기간, 즉 신라 시대 때의 그 시기, 그래서 중대 또 하대 시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풀도록 하죠. 자, 가 1. 자, 인재 양성을 위해서 독서 3품가를 시행하였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게 가사기니까 676년부터 681년 요 사항이네요. 자, 이때는 삼국 통일은 이제 그 태종 무열왕이 이제 그 삼국 통일의 김유신과 함께 성공을 거의 하면서 문무왕 때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죠. 문무왕 때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그 아버지 후광을 얻고서 왕에 등극한 사람이 바로 신문왕이죠. 신문왕. 그래서 그 이때는 시기적으로 문무왕의 삼국 통일과 신문왕의 그 귀족 어떤 그 정권을 잡으면서 귀족들을 갖다가 숙청을 해서 왕권을 갖다가 강력하게 구사했던 그런 시기가 이제 요 676년부터 681년 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의 인재 양성을 위해 독서 3품가를 시행했다는 그 왕은 원성왕이에요. 원성왕. 자, 원성왕은 788년대 때의 왕이죠. 그래서 일단은 가상은 오답이다. 즉 독서 3품가는 신라에서 시행한 건 맞고 원성왕 4년 때 실시한 건 맞지만은 요 시기는 아니다. 오답이겠습니다. 자, 681년부터 768년 그 사이를 보자고요. 자, 노급을 폐지하였다가 귀족들의 반발로 다시 복구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681년 이 사이부터 768년 그 사이죠. 자, 노급을 폐지했던 왕은 신문왕이에요. 자, 신문왕이 강력한 왕권을 갖다가 이제 부린다 그랬죠. 이때 뭐 김흠돌의 반란도 있었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만은 그 김흠돌의 반란은 또 김흠돌 자체가 또 신문왕의 장인이에요. 장인.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 엄청나게 도와줬던 그런 참모였죠. 하지만 숙청을 시켜버렸죠. 자, 이러다가 이렇게 강력하게 신문왕이 왕권을 갖다가 이제 하는 데 있어서 경덕왕 때 이제 그동안 목소리가 좀 잦아들었던 귀족들의 반발로 서서히 이 노급을 갖다가 이제 부활시키는 그렇게 상황이 되죠. 그래서 노급을 부활시켰다, 복구했다라고 해당되는 왕은 경덕왕이에요. 자, 경덕왕. 그래서 요 시기는 맞습니다. 맞아요. 자, 세 번째 한번 사항을 보겠습니다. 다 768부터 822. 자, 이때는 보니까 뭐 각간의 난, 김헌창의 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768년부터 822년을 보니까 장보고가 청해전을 개설하고 왕이 개성전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나왔죠. 자, 장보고는 어떻게 볼까요? 자, 장보고는 생물연대 즉 태어난 해는 정확히 조금 안 나와 있고 죽은 해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846년도에 이제 죽은 걸로 되어 있는데 청해전을 설치했던 그 왕이죠. 자, 그래서 시기적으로 요 시기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가 해공왕부터 헌덕왕, 그래서 이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엄청나게 약화된 왕권을 갖다가 이제 그냥 막 복구하려고 이제 서로 죽이고 막 이런 식으로 암투가 벌어지고 했던 그런 시기였죠. 이때가 이제 한 150년 동안 한 20여 명의 왕이 막 박혀. 그런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장보고가 청계를 개설하고 왕이 계승일에 참여한 것은 오답이죠. 일단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라가 이제 822년부터 889년도죠. 이때는 이제 이 신라 시대 하대죠, 하대. 헌덕왕부터 진덕 여왕 시대의 그 기간이죠. 바로 이때, 바로 이 시기에 방금 얘기했던 장보고의 해상 세력이 중앙 정권 쟁탈에 개입을 했던 그 시기죠. 그래서 이때는 이 귀족들의 어떤 그 사치와 또 호족들의 어떤 조세 수치로 인해서 중앙의 재정이 아주 궁핍되고 또 세금 독촉으로 인해서 아주 그냥 그 농민들이 반란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원종, 애노이난 요것이 바로 이제 라에 해당되는 기간에 발생이 됐던 거죠. 따라서 내무랑계 진골 귀족에 의해 왕위가 계승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5번 말을 보겠습니다. 자, 당나라에 유학했던 승려 도의가 돌아와서 선종을 파급시켰다. 자, 선종. 되게 이제 고려 시대로 넘어오면서 또 그 신라 하대 때 우리나라가 불교는 뭡니까? 교종과 선종 이 두 가지가 딱 양대 산맥을 이뤘죠. 그래서 선종을 갖다가 이게 그 뭐랄까요? 전해줬던 그 대표적인 승려가 바로 도의예요. 이게 법포명이죠. 원래 이제 이름은 이제 성형 왕씨고 원적이라는 그런 그 이 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도의가 돌아와서 선종을 파급시켰다. 이때는 시기적으로는 821년경입니다. 그러니까 821년경이니까 이 마에 해당되는 그 기간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그 신라 시대에는 그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세 시기로 이제 구분을 져요.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상대는 맨 첫 번째 뭐랄까 성골 그 박격거세 해서 진덕 여왕까지 시기를 갖다가 이제 상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또 중대 시기는 진골 즉 진골 무역 태종 무열왕이죠. 무열왕의 직계 그래서 쭉 왕이 내려오죠. 그래서 이때 해공왕까지를 중대라고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대는 이제 선덕왕 이때는 내물계 그래서 내물계부터 마지막 경순왕까지를 갖다가 이제 하대로 구분을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삼국 사기에 의해서 만든 신라의 어떤 그 시기를 구분한 거고 또 뭐 삼국 유사에서 또 이렇게 또 신라 시대를 갖다가 시대별로 상고, 중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정의를 하는 게 있지만서도 일반적으로는 상대, 중대, 하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연대에 맞춰서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좀 어려웠던 문제죠. 자, 요거는 그 시기에 나타난 어떤 중대한 사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면밀히 잘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번 문제는 신라의 시기별 정세를 파악하는 그런 문제였죠. 좀 어려웠죠? 자, 다음 7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잘못 대답한 학생. 자, 교사와 학생들의 어떤 그 문답이에요. 이건 1점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것은 사천에 있는 매향비입니다. 누가 세웠을까요? 그러니까는 갑돌이가 향도에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얘기하기를 향도는 어떤 조직으로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을순이가 불교의 신앙 조직으로 되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참 얘기 잘했어요. 자, 그러면 교사가 또 향도는 어떤 활동을 하였나요? 네, 병태가 이렇게 얘기했죠. 불상이나 석탑을 만들거나 절을 지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잘하네. 교사가 또 얘기하기를. 그럼 고려 후기에는 향도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되나요? 그러니까는 정의가 얘기하기를 마을, 노역, 또 상장내, 마을 제사 등을 주관했습니다. 아주 이야기를 잘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또 교사가 뭐라 그랬어요? 조선시대의 향도에서 유래한 것을 말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아지가 얘기하기를 향약을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자, 그럼 무엇이 오답일까요? 누가 말을 잘못했을까요? 자, 지금 갑을, 병정, 무까지 해가지고서 교사와 학생들 간에 지금 문답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시 정리한다면은 오답은 무한이가 얘기했던 향약이 이제 오답이 되겠죠. 왜 오답이냐?
어, 이 이 향도에 대한 문제는 아주 여러 패턴을 해가지고서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항이죠. 그래서 어떤 그 이 종교의 그 어떤 신앙 조직이죠. 불교적. 불교 신앙 조직이었던 향도죠. 그래서 그 매향. 그래서 그 바닷가에 나무를 갖다가 심고 뭐 미륵불을 갖다가 이제 뭐 이제 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향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향도는 단순히 매향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대규모 인력을 동원되는 어떤 불상 또 석탑 등을 만들 때 또 절을 지을 때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요 교사하고 이제 이야기 질문상에 나왔었죠. 자,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무한이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향약이라는 것은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향약은 원래 중국 북송 때 향초를 갖다가 교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치적인 규약이었어요. 자, 요것을 갖다가 조선시대 때, 중종 때 그 정함, 조광조죠. 조광조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주자여시 향약. 그 이제 어떤 조선 중종 때 김한국과 또 조광조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전파가 된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태계유항의 예안 향약, 그리고 또 율곡이의 또 서원 향약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되면은 향약은 조광조에 의해서 이제 뭐랄까 홍보되어졌다. 그리고 그 이후에 퇴계유항과 율곡이의 예안 향약,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서원 향약이 이제 또 만들어졌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답은 5번 무한이었습니다. 예,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자, 다음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고려시대 경상도의 한 고을에 사는 직역이 없는 양인인 갑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민전을 가족들과 함께 경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국가에서는 그의 민전을 관료인 병에게 과전으로 지급했다. 과전. 예. 한편 같은 마을에 사는 직역이 없는 양인인 을은 소유하고 있는 농토가 없어서 국유지를 빌려 농사지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고려시대 양인, 즉 백정이죠. 백정에 대해서 묻는 그런 얘기죠.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은 직역이 없는 양인인 백정 농민이에요. 그리고 또 그의 사유지가 민전이 있지만 관료의 과전에 지급되었음으로써 생산량의 10분의 1을 관료 병에게 지급해야 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 이 민전이 과전으로 지급되지 않더라도 10분의 1은 국가에다가 뭡니까? 세금으로 내야 되겠죠. 또 밑에 보면 자, 을도 같은 백정 농민이지만은 공전인 이 국유지를 빌려서 경작을 국가로부터 국유지를 갖다가 이제 이 경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4분의 1을 갖다가 국가에 바쳐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농민이 이 공전이 아니고 개인 소유의 토지를 빌려서 경작을 한다 그러면은 보통 2분의 1을 소유권자에게 또 지급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부분, 이게 이제 응용 문제지만 이 부분만 개념만 잘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을은 수확량의 2분의 1을 국가에 바쳤다. 요거는 답이 될 수가 없죠. 요것은 2분의 1을 바친다는 것은 어떤 개인 소유의 땅을 갖다 경작했을 때 2분의 1이니까는 국가에서 민전을 국가에서 땅을 공전이었다면 이제 4분의 1이고요. 그 부분만 잘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갑과 을은 모두 백정이라고 불렀다. 자, 갑과 을은 모두 백정, 양인, 고려시대 때 양인을 우리가 백정이라 불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갑과 을은 모두 주진군에 편입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주진군, 또 뭡니까? 주현군, 이런 게 있어요. 고려시대 때는 국방 이 구역을 뭐 5도 양계 이렇게 있죠. 경기도와 5도의 일반 군현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뭐 서해, 양광, 교주, 경상, 전라 여기에는 주현군이 주둔을 했죠. 그리고 국경 지역에는 양계, 동계, 북계 해서 상비군인 이 주진군이 주둔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경상도에 사는 양인이라고 했죠. 이 문제 지문에 고려시대 경상도의 한 고을 그랬으니까. 그래서 경상도에 사는 이 양인,
이 두 사람은 뭡니까? 주현군 대상이죠. 주진군이 아니라. 그래서 밑에 리을, 갑과 을은 모두 주진군에 편입되었다는 오답이죠. 이거는 오도 양계에서 주진이 아닙니다. 즉 두 사람은 다 주현군 대상이다. 약간 어렵지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보면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그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는 고려시대의 성군이었다. 성군 그러니까 난 세종대밖에 생각 안 나요, 사실은. 성군. 자, 그의 통치 기간 중에 고려의 여러 문물제도가 완비되고 학문이 발달했으며 사회가 안정되었던 거죠. 자, 중앙에서는 내사 문화성을 중성 문화성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고 육부의 상소위에 판사를 두고 2품 이상의 제장들이 이를 겸임하도록 해서 국정의 논의와 행정의 실무를 맡도록 한 육부 판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죠. 지방제도로는 개성부가 다시 복구되어 수도인 개성주의의 경계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정치제도의 정비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도의 정비도 이루어졌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고려시대의 성군. 자, 고려시대의 성군 그러면 뭐야? 귀족주의의 이런 것을 갖다가 뭐 완성시킨 왕, 이때 왕이 뭔가 그 최대의 뭐랄까 눈부신 그 발전을 이뤘던 그런 왕이다. 누굴까요? 바로 문종이죠, 문종. 제 고려 11대 왕이죠. 자, 약 한 37년 동안 이제 통치를 했는데 바로 이 문종이 바로 문물제도의 그 토대를 확립했던 그런 왕이죠. 자, 그럼 문종에 대한 왕이니까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답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사신간 제도를 실시해서 지방의 호족 세력을 통제하였다. 누굴까요? 이건 태조 왕건입니다. 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 전국적인 군사적인 광군을 편성했다. 자, 광군을 편성했던 왕은 누구죠? 고려 정종이죠. 역시 문종이 아니니까 답이 아니죠. 다음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를 대상으로 하는 공음전시법을 개정하였다. 자, 이것이 바로 문종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자, 고려하면은 뭡니까? 전시과라는 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전시과. 그래서 전시과는 경종 때 처음 시작됐죠. 그래서 시정 전시과로 시작해서 목종 때 개정 전시과, 그리고 문종 때 경정 전시과를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전시과를 갖다가 완성시켰던 왕 문종. 여기에 뭐 소위 얘기해서 그 공음 전시법을 갖다가 만들었던 왕이 바로 누구다? 문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호장, 부호장을 상충부라는 향리제도를 처음으로 발효했다. 자, 향직 부여는 사실 뭡니까? 태조 왕건 때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향리제도를 갖다가 정비했던 또 왕은 고려 성종 때였죠. 다시 얘기해서 문종 때 이야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죠.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를 대상으로 하는 공음전시법을 제정하였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자, 10번은 이게 사진이 나왔죠. 자, 다음 답사보고서에 첨부할 사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답사보고서 성명 김범석, 기간 2009년 5월 2일부터 5월 4일. 영주에서 안동이네요. 즉 영주에서 안동, 즉 고려시대 때의 이때 당시를 무엇이었을까? 자, 한국사 시험 보면은 이 사진을 등지해서 문제가 매우 자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진, 특히 문화재, 유적 같은 거 우리가 면밀히 잘 살펴봐야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자, 1번 사진을 보죠. 자, 1번 사진은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에요. 국보 제 18호죠. 그래서 이게 앞에 정면에 5칸, 측면에 3칸이죠. 그래서 요것은 이 옆에도 나오지만은 이 주심포, 배울림, 기둥. 우리 절 보면 이렇게 기둥, 이 배울림 기둥에다가 그다음에 또 고려시대의 또 대표적인 그 건축 양식이죠. 주심포 양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이 바로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고려시대 때 건물 맞고요. 그다음 옆에 2번을 보시게 되죠. 자, 2번은 안동 봉종사 극납전이에요. 이것 역시 국보 제 15호죠. 경북 안동에 있죠. 경북 안동. 서후면을 소재하고 있는데 이 안동 봉종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죠. 요것을 우리가 분명히 딱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심포 양식의 특징이 있다. 자, 고려시대 때 이 양식, 건축 양식, 주심포를 알게 되면 다포 양식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둥 사이사이에 어떤 역삼각형으로 딱 하나만 있는 것은 주심포.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삼각형 같은 이런 것이 여러 개 있으면 그건 다포 양식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죠. 자, 어쨌든 이 주심포 양식의 대표적인 건물 두 개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탑이 나오죠. 요건 좀 잘 모르겠죠. 어찌됐든 간에 요건 안동에 있는 신세동 7층 석탑이에요. 이건 역시 국보 16호죠. 원형이 보정된 한국 최고의 가장 오래된 그런 전탑이죠. 전탑. 벽돌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전탑. 그러면 뭡니까? 신라 시대 경주했던 분황사는 뭡니까? 그건 모전석탑, 모전석탑. 그렇게 해서, 모전석탑은 뭐예요? 벽돌 뭐예요? 흉내낸 거예요. 흉내낸 거. 그걸 모전석탑이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좀 구분을 잘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자, 4번은 이 뭡니까? 철불. 자, 이 철불.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그 사진인데, 자, 요것은 경기도 광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경기도 광주 춘궁의 철불이죠. 고려 초기 대형 철불이죠. 그래서 석굴암, 본전불과 같은 신라 불상 양식을 충실하게 만든 고려 초의 아주 걸작품 중에 하나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그런 사진이죠. 자, 5번째 5번. 자, 어디 영정 사진이 나왔네요. 이건 뭡니까? 안양. 예, 그래서 영주 소수서원에 있는 안양 영정을 나타내는 거죠. 자, 소수소 서원. 조선시대 때, 그죠? 서원, 그러죠? 안동서원, 무슨 서원, 그래가지고. 자, 이때 그 풍기군수 주세봉이라는 사람이 고려의 유학자죠. 안양에 어떤 그 사묘를 세워서, 이때 중종 때 백운동 서원을 갖다가 설립한 것이 이 서원의 시초죠. 그래서 이때 중종으로부터 소수 서원이라는 현판, 글씨도 부여받고 각종 혜택을 많이 받았죠. 노비도 좀 주고 책 등 예산도 좀 많이 부여받았죠.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결국 이건 영주에 있는 소수 서원의 안양 영정이라는. 자, 그렇다면은 이 답은 몇 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4번이죠? 광주 춘불리. 자, 나머지는 자, 이 안동. 그리고 영주에서 안동까지 관련된 그러한 사진을 바탕으로 한 그 문제였다. 즉, 이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경북, 영주와 안동의 문화유산을 바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10번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역사 공부하면서 시대별 또 고려시대 때 어떤 정치, 경제, 문화를 갖다가 각 파트별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또 다음 또 이렇게 다음에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까 이런 것도 한번 잘 헤아려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기출문제 6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모대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